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오늘 꼭 답변을 듣고 가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남편과 헤어졌는데요. 전 남편과의 전생 관계가 좀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헤어지는 과정에 제가 제 이기심으로 버리면 안 되는 사람을 버려버렸거든요. 제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즐긴 관계였길래 이렇게 즐기고 힘들까. 그때도 부부였었는데 남편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제가 당했다는 걸까요? 그 전생인데 그때 분하고 억울한 감정을 갖다가 이기지를 못해서 현생에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들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갖다 내가 이용을 한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면 전생에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말을 할 때 목의 근육이 이렇게 보이거든. 그거는 이게 이제 머리를 잡고 흔들 때 목이 뽑히는 줄 알았거든. 그건 이제 전생이잖아. 그럼 이제 거울을 보면서 말을 연습을 할 때 이 근육이 가지런해지면 전생을 갖다 이별을 하는 거고, 가지런해지지 않으면 끝까지 잡고 있는 거고.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왜 잡지? 감히 나에게 이런 모욕을 주는 건 안 돼. 이 감히 나에게가 들어있어. 그 사람을 이용을 해서 내가 전생의 업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고집을 갖다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렸는데 결국에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나를 갖다가 방해를 하는 게 고집인 거지. 만약에 고집을 갖다 아주 세게 많이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면 뭐가 되게? 담관함.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고집은 폐암이야. 폐암보다 담관함이 훨씬 더 센 고집이지. 그거는 계속 내 감정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어렸을 때 어땠는데요? 제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할머니 손에 좀 크다가 아버지가 그냥 쭉 저희 데리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마음의 정리를 했어요? 정리가 안 됐지? 같습니다. 지금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엄마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한 거잖아. 왜 일찍 돌아가셨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 나는 이런 삶을 살려고 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잖아.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생에 엄마를 만나더라도 일찍 죽는 엄마를 선택을 해.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일찍 죽는 엄마를 반드시 찾아서 선택을 한다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분, 이분들은 다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가신 거거든.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갔는데 나를 위해서 그분들이 더 살아야 될까? 그것보다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자꾸 제가 느껴져요. 불편하고 그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주의 소원으로 접수가 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 엄마처럼. 가고 싶잖아. 무슨 암이었는데? 백혈병이었습니다. 백혈병은 왜 걸릴까? 혈액에는 적혈구하고 백혈구가 있는데 적혈구는 보면은 빨간색이지. 백혈구는 하얀색이야. 빨간색은 심장을 나타내는 거고 하얀색은 어디를 나타내지? 폐를 나타내잖아. 폐는 신기한 게 굉장히 좋잖아. 그럼 자유로워. 엄청 자유로워. 용기가 빵빵해. 어떤 용기냐면 내가 잡고 있는 걸 갖다 놓을 수 있는 용기야. 그러면은 내가 잡고 있는 걸 갖다 못 놓는다는 건 힘이 없어서 못 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잡고 있는 거지. 남편을 잡고 있는 여인들, 아들을 잡고 있는 엄마, 딸을 잡고 있는 엄마, 내 친정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용기가 없어서 이걸 못 놔. 용기는 폐에서 만들어. 백혈병은 혈액암이잖아. 혈액암은 순전히 공포야. 폐는 자기 뜻대로 돼야 되거든. 자기 뜻대로 되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세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자기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폐기가 꺾이잖아. 폐기가 꺾이는데 공포까지 있대. 그럼 백혈병이야. 그러면 백혈병은 백혈구가
싱싱해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잔잔하게 생긴대. 그게 백혈병이야. 그러면 폐를 튼튼하게 하는 건 뭘까?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로우려면 엄마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엄마가 놔버렸으면 됐는데. 내가 엄마 닮았어요? 어느 정도는 닮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렇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계속 엄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제 엄마가 저렇게 돌아가셨어.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생각, 그것들이 이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간에 물을 말리게 하면 근육이 시들시들 하겠지. 그러면 이제 근육에 있는 물들을 빼면, 그건 건초염이잖아. 근육이 빼짝 말랐다. 세상에 태어났는데 살긴 해야 되잖아. 행복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전생에 살던 대로 찌질찌질하게 살 것인지 결정만 하면 돼. 결정만 하면 내 안에 하늘이 살게 해주거든. 자기는 살면서 하늘의 덕을 쌓고 살았다고 생각하나? 하늘의 덕이 뭐지? 내 안에 하늘한테 잘하는 게 하늘의 덕을 쌓는 거거든. 내 안에 하늘한테 자꾸자꾸 감사합니다를 하면 하늘이 되게 좋아한다는데. 그리고 하늘이 만든 이 자연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 하늘한테 덕을 쌓는다는 건데. 24시간 중에 해님이 나를 비추고, 그리고 내가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밥을 입에 들어가가지고 씹을 수 있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대.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데. 들어보니까 되게 창피하잖아. 창피한 거는 하늘에 던지면 하늘이 알아서 해줘. 우리 다 창피했어. 안 창피한 사람이 없었어. 지금 이 시기 전에 뭐 5년? 10년? 그 전에는 나도 의식이 성장을 안 했겠지. 의식을 성장이 안 했는데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아. 그래가지고 계속 윽박만 질렀어. 근데 지금은 하늘의 덕을 쌓는 것이 어떤 건지를 갖다 알려주잖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샘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샘플들이 체험담을 썼거든. 그 체험담을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읽어보기만 하면 그게 공부라는데 그걸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공포하고 굉장히 친한 여자야. 공포라고 하는 거는 깜깜한 밤에 눈을 감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눈을 띄우면 되지. 눈을 띄우는 건 뭐지? 무지는 공부하면 돼. 카페에 공부거리들이 넘쳐났잖아. 그거 하나씩 읽으면 되지. 그 밟지 않은 것이 무명인데 그 무명도 아 이건 이거였었구나 라고 하기만 하면은 무지와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살면 되지. 어떤 거를 공부해야지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거에 그 샘플이 없다면 우리가 얘기를 못 하는데 샘플이 넘쳐나잖아. 카페에. 그럼 그거 하나씩 읽어보면 되는 거지. 예전에 살던 방식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다르게 살아볼 생각을 하기에는 자기가 아까워? 아, 이것도 최선이었고, 지금도 최선이고, 앞으로도 최선일 거거든. 그냥 다 완벽할 거거든. 완벽한 거에 대해서 그냥, 아, 그런 느낌이 있었었구나.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거든. 갈아엎겠다는 거는 다른 사람으로 살겠다는 얘기지. 그거는 답이 아니야. 내 고유성에 초점을 맞추잖아. 누구도 못 가져가. 내 고유성은 80억 인구 중에 하나. 나 하나.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 그러면 맨날 폐잔병. 그냥 나야 나. 어제의 나, 10년 전의 나, 지금의 나. 하늘동무구라미 안에서 수련을 하고 스며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 후에는 얼마나 멋지게 변해 있을 것 같아? 그럼 1년 후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성장을 해 있겠지. 그렇게 살면 되죠.